총선이 끝나자 새누리당 후보를 도왔던 도내 무소속 지방의원들의 새누리당 복당 신청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복당 승인 여부는 지역에 따라 엇갈리는 양상입니다. 대구문화방송이 제기한 구청 청소 용역 문제점이 대구시 감사 결과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스마트폰 게임을 하다가 요금 폭탄을 맞는 장애인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대부분 판단 능력이 부족한 지적 장애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따른 FTA 체결에 따른 우리 농업의 과제를 다룬 FTA 극복 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농업 전문 인력 육성의 필요성을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1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우리 지역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지역이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낮부터 점차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이 시각 현재 신천의 모습입니다. 새벽에 내리던 비가 지금은 대구, 경북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된 가운데 현재까지 대구에는 8.5mm가량의 비가 내린 상태고요. 앞으로 대구를 포함한 경북 지역은 최고 30mm가량, 울릉도와 독도는 5에서 10mm가량 더 내리다 퇴근길 무렵에는 대부분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도 크게 내려가겠습니다. 대구의 낮 기온 16도, 안동 15도로 어제보다는 최고 6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한편 비가 그친 내일부터는 다시 고온 현상이 나타나겠고요. 대구는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주말 동안에도 맑고 포근해서 봄나들이 즐기기 더없이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총선이 끝나자 새누리당 후보를 도왔던 무소속 지방의원들의 새누리당 복당 신청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당 승인 여부는 지역에 따라 엇갈리는 양상입니다. 그 속사정을 홍석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청송과 의성의 무소속 지방의원 4명이 새누리당에 복당했습니다. 김재원 의원의 지역구 출신이지만 경선에서 상주 출신의 김종태 의원을 도와서 재선으로 이끌면서 복당이 결정됐습니다. 반면 영주와 문경 지역 지방의원 4명의 복당 심사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한성, 장윤석 두 현역 의원을 누른 최교일 후보 캠프에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복당 승인이 현역 의원의 당락에 따라 엇갈리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권한과 지위를 이용한 자의적 판단으로 입당 절차를 가로막거나 복당 절차를 저해하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보완이 시급하다라고. 복당 심사에는 지역 당협위원장과 도당위원장의 의견이 크게 반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경북도당은 복당 심사는 신청자 이력 등 다양한 요소를 꼼꼼하게 살피게 된다면서도 정확한 심사 시기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지방의원들의 복당은 2년 뒤 지방선거 구도와 공천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지난해 구청의 청소 용역 문제점을 연속해서 보도해드렸는데요. 대구시 감사 결과 의혹은 대부분 사실로 밝혀졌고 문제가 됐던 용역업체는 계약이 해지가 됐습니다. 하지만 억대의 임금을 체불한 이 업체가 폐업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직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남구의 생활 폐기물 용역업체가 10명이 근무한다며 구청에서 돈을 받고 있는데 실제로는 8명만 근무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구청의 관리 소홀과 묵인으로 이 청소 용역이 온갖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감사관실이 남구청과 계약한 청소 용역 업체들을 조사한 결과 최근 3년간 6억 2천만 원이 엉뚱하게 쓰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개 업체 모두 문제가 됐는데 직원들에게 4억 3천만 원을 돌려주고 구청이 6,700만 원을 돌려받는 한편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구청 공무원 5명을 징계하라고 결론 냈습니다. 계속 저희 노동조합에서 주장했던 내용들이 확인은 되었는데 문제는 이런 확인된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집행이 되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으로 이런 장치들이 보완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남구청은 문제가 가장 심각했던 업체와 지난해 말 계약을 해지했지만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새 업체 계약이 늦어져 직원들은 다음 달이 되어야 일을 할 수 있고 1억 7천만 원의 임금을 체불한 이 업체는 대표이사 명의 이전을 한 데 이어
회사 차량도 팔고 있습니다. 차 팔고 정리하고 해가지고 빨리 사장님도 빨리 마무리하고 싶다고 이것도 다 팔아요. 근데 지금 다 해서 정리하는 거니까 다 팔아야지. 직원들은 압류를 피하기 위해 폐업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곧 폐업할 것 같아요. 폐업하고 나면은 그 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지금. 한편 부당노동 행위 혐의로 조사를 벌였던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달 해당 업체 사장을 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대구시의회 제241회 임시회가 2주간의 일정으로 오늘 개회합니다. 이번 회기에서 대구시의회는 우리마을 교육나눔 운영 조례안과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운영 개정 조례안,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 등 모두 13건의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또 첨단 임상시험센터 등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이 투입되는 현장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4월 20일 어제가 장애인의 날이었죠.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도 올해로 8년이 됐습니다. 예전보다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장애를 이유로 진료나 대출이 거부되는 차별은 여전하다고 합니다. 보도에 김은혜 기자입니다. 뇌병변 장애 1급인 이진경 씨는 충치 치료를 위해 치과 2군데를 다녔지만 결국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기계가 돌아가는데 움직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움직임은 이제 불편해서 고기를 잡거나 이렇게 하고. 이게 한계가 있어요. 우리 치과에서는 좀 대구의 한 곳뿐인 장애인 구강검진센터도 짧게는 6개월을 기다려야 하니 답답한 심정입니다. 장애인이라고 움직임 때문에 치료를 거부당하니까 저희는 너무 화가 나요. 이가 아픈 상태인데도 참고 있어요. 수화통역인 원주희 씨는 한 농아인을 대신해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서민대출 상담을 위해 전화를 했지만 대출이 거부됐기 때문입니다. 본인 확인이 어렵고 목소리와 음성이 없기 때문에 그 대출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에 직접 방문을 하면 안 되는지 여쭤봤는데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8년이 지났지만 해마다 인권위에 접수되는 차별 진정은 되레 늘어나는 등 차별은 여전합니다. 정보통신 이용, 의사소통 불편, 시설물 접근 제한 등 사회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영역에서 차별이 더욱 심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법을 어겨도 실효성 있는 처벌이 없습니다. 8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근데 건물에 턱이 있어서 들어가지 못하거나 식당에서 거부당하거나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고요. 좀 안타깝기도 하고 화가 나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장애인의 사회 참여가 증가하고 권리의식은 높아지고 있지만 장애를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과 기반은 아직도 미흡하기만 합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요즘 스마트폰 게임을 하다가 요금 폭탄을 맞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장애인들 얘긴데요. 대부분 판단 능력이 부족한 지적 장애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대책은 없을까요? 이규설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스마트폰 게임입니다. 반복적인 멜로디와 다양한 아이템으로 사람들을 게임에 몰두하게 만듭니다. 지적장애인 김모 씨는 이 게임을 하다 요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수레 구입에 55,000원, 박스 구입에 15,400원. 이런 식으로 아이템을 수십 개 구입하다 보니 넉 달 동안 부과된 요금이 200만 원이 넘습니다. 무료인지 알고 돈을 내야 될지 모르고 그냥 한 거예요, 게임을. 실제로 아이템을 구입해봤더니 휴대전화 소액 결제를 통해 너무나 손쉽게 결제가 이뤄집니다. 결제를 하겠습니까라고 말을 했을 때 그냥 예라고 하고 그냥 결제를 했어요. 되게 쉽게 돈이 나가는 거네요? 네. 사회복지사가 피해 장애인을 대신해 게임 회사에 환불을 요구하는 메일을 보냈지만 값이 싼 일부 아이템만 환불해줬습니다. 대기업에서 이런 기술적인 부분까지도 좀 감당을 해서 어떤 제품을 내놔야지 상품을 접하는 장애인들이 그거에 대해서 안심하고 또 할 수도 있고
지적장애인은 성인이어서 미성년자와는 달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명의가 성인이 것이라면 아무래도 저희 게임사 자체에서는 어느 분이 결제를 한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아이템을 전부 소진하였다면 그에 대한 도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주변에 장애인이 이런 피해를 당했다면 전문기관에 의뢰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 콘텐츠 분쟁조정위원회로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조정 절차를 밟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단력이 흐린 장애인들이 더 이상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또 장애 학생이 있는 가정의 가장 큰 걱정거리 중 하나는 바로 졸업 뒤에 일자리 구하기라고 합니다. 이런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서 장애 학생들로 구성된 학교 기업이 설립돼 운영되고 있는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소개합니다. 청각장애 학생들이 대학 기숙사에서 가져온 이부자리를 모아 세탁하고 있습니다. 세탁기가 돌아가는 옆으로는 운동화를 손빨래합니다. 정신지체 장애인들은 재단한 사무용지를 한 묶음씩 정리하고 비닐 포장까지 마무리하며 상품으로 내놓습니다. 저는 건지 작업하고 또 추린 작업하고 박스도 포장하고 바로 종이에다 놓고 박스 쌓고 합니다. 이는 안 힘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설립 5주년을 맞은 학교 기업 성산. 정신지체와 청각장애, 정서장애, 시각장애, 지체장애까지 5개 특수학교가 장애 학생들을 위해 함께 만든 기업입니다. 장애 특성에 맞춰 사무용지 포장과 선물용품 제작, 세탁, 베이커리, 카페 등 7가지 일을 하고 있고 연간 매출만 6억 원이 넘습니다. 졸업생 11명은 정식 취업해 어엿한 사회인이 됐고 지체장애 가족이 운영하는 카페는 학교 울타리를 넘어 2호점까지 내며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기업이라고 하지만 일반 기업인과 그 경쟁력에서는 많이 뒤집니다. 사회인으로서 어쨌든 자리매김할 수 있으려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 지원이 지역사회의 지원과 교육청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있어져야. 몸이 불편하거나 정서적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학교 기업을 통해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아가는 자리분으로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잇따른 FTA 체결로 시장 개방이 가속화되면서 우리 농업은 큰 시련을 맞고 있습니다. 기존의 경쟁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급변하는 농업 환경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 해법을 알아봅니다. 오늘은 농업 전문 인력 육성의 필요성을 짚어봅니다. 박재형 기자입니다. 울산에서 직장 생활을 접고 5년 전 고향인 영천으로 돌아와 사과 농사를 짓고 있는 36살 이재열 씨. 이 씨는 좀 더 체계적인 농사 기법과 외국 정보 등이 아쉽던 차에 경북 농민사관학교의 문을 두드렸고 적지 않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좀 선진된 기술들을 쉽게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이런 농민사관학교 교육이 앞으로 우리 농민 이렇게 농업의 미래에 이렇게 희망을 더해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과학영농을 목표로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된 경북농민사관학교. 지금까지 12,000여 명의 농어촌 CEO를 양성했고 농업교육의 새로운 모델, 억대 분홍의 산실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농업인에게도 2차, 3차 산업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가르치고 교육을 시키고 농업인 스스로도 거기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농민사관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의 중요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커지고 있는 겁니다. 농가 인구가 16년 전보다 32% 줄고 65세 이상 농가 인구 고령화율이 42.7%로 전국 최고 수준인 경상북도. 여기에다 각종 FTA 체결로 수입 농산물마저 쏟아져 들어오면서 우리 농업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농업의 체질 개선이 시급하고 그 핵심은 농업 전문 인력의 양성과 이를 통한 부가가치의 확대일 것입니다. 이 때문에 농민사관학교와 같은 수요자 중심의 특화 교육에 대한 농민들의 관심과 요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농민사관학교의 교육 내실화를 비롯해 이수인력에 대한 평생학습을 연계하는 등 지속적인 교육 과정을 구축하는 것이 앞으로 남은 과제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경상북도가 지난 1년 동안 한옥 전문가들과 함께 개발한 경북형 한옥 모델 32개를 공개했습니다. 건축비는 대폭 낮추면서도 내부는 현대식 시설을 갖추도록 설계했습니다. 박흔식 기자입니다. 경상북도가 공개한 경북 한옥 모델은 기역자, 디귿자, 미음자형을 기본으로 한 32개 타입입니다. 주택문화의 격을 높이고 한옥 세계화를 위해 지난해 한옥 전문가 45명으로 포럼을 만들고 모델 개발에 나선 지 1년 만의 결실입니다. 통상 3.3제곱미터, 즉 평당 1,000만 원이 넘는 건축비를 600만 원으로 대폭 낮춘 게 가장 큰 매력입니다. 대들보, 기둥, 석가래 등 각종 부재를 규격화해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고 공사기간 단축과 기와 밑에 알매역을 채우지 않는 건식 기와 시공법을 적용해 재료비와 인건비를 크게 절감했습니다. 벽체와 천정은 단열재를 강화하고 부엌, 화장실 등 내부는 현대 시설을 갖춰 한옥의 단점도 보완했습니다. 모든 것을 대량으로 생산하다 보면은 가격이 저렴화됩니다. 600만 내지 700만 원에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는 모델 중 일부는 누구든지 무료로 설계 도면을 가져다 쓸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한옥 지원센터를 운영해 한옥 기술과 한옥을 신축하면 동당 4천만 원의 건축비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 700채로 우선 보급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경상도 개도 700년이니까 해서 완전히 한옥 거리도 만들고 싶고 우리 전통 문화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도청 신도시에는 오는 7월 한옥 시범마을 73필지가 분양돼 경북 한옥 모델의 본격적인 보급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흔식입니다. 경북개발공사는 도청 이전 신도시 1단계 부지 중 일반 상업용지 32필지, 특화 상업용지 24필지 등 총 9만 4천여 제곱미터를 경쟁 입찰 방식으로 공급합니다. 예정 가격은 일반 상업용지는 3.3제곱미터당 305만 원부터 810만 원까지, 특화 상업용지는 390만 원에서 440만 원까지입니다. 건폐율은 일반 상업용지가 7, 80% 이하, 2, 3층 이상 20층 이하며 특화 상업용지는 70% 이하, 2층 이상 5층 이하입니다. 국내 유일의 국제 안경 전문 전시회인 2016 대구 국제 안경 전시회가 오늘부터 사흘간의 일정으로 대구 엑스코에서 열립니다. 디자인을 넘어 열정을 넘어라는 주제로 200여 개 업체가 참가해 패션과 접목한 안경 산업의 흐름과 광학 산업의 미래를 보여줄 예정입니다. 또 아시아 최대 안경 바이어 업체를 비롯해서 중국과 일본, 미주, 유럽 등 해외 바이어 1,200명이 참가해 국내 기업과 수출 상담을 벌이고 안경 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학술 행사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갓 태어난 자신의 아이를 신생아실에 두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24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10월 대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양육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아이를 신생아실에 두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아이를 아동보호시설에 인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도 아이가 병원에 의해 아동보호시설로 인계돼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경북 한의사회는 경상북도와 함께 자연 친화적인 한의학 치료로 난임을 극복하기 위한 한방 난임 치료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지원 대상은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 150% 이하이면서 경북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만 40세 미만의 난임 여성으로 이달 말부터 시군보건소에서 선착순으로 신청받습니다. 지난해 실시했던 난임 치료 시범 사업에서는 신청자 33명 가운데 8명이 임신해 성공률이 24%였습니다. 대구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는 골목 탐방 학습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에 따르면 골목 탐방 학습 첫 해인 2011년에 5천여 명이 참여했는데 지난해에는 만여 명으로 2배가량 늘었습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숙박형 수학여행 대신 도심 테마형 체험학습의 선호가 커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골목 탐방은 대구시 중구 일대 근대 역사와 문화가 있는 골목길을 따라 4개 체험 코스가 있는데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고등학생까지 참여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소방본부가 다음 달 14일 석가탄신일을 대비해 도내 전통사찰 1,580곳에 대한 화재 예방 대책을 실시합니다. 21개 반 42명의 특별조사반을 투입해 전통사찰 258곳의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고 간부 공무원이 현장을 찾아 점검할 계획입니다. 특히 목조문화재가 있는 전통사찰 22곳 가운데 위험도가 높은 김천 직지사, 청도 운문사 등 2곳은 국민안전처와 합동점검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목요일 출근길 대구 경북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대구에는 8.5mm가량의 비가 내린 가운데 대구를 포함한 경북 내륙 지역은 최고 30mm가량, 울릉도와 독도는 5에서 10mm가량의 비가 더 내리다 퇴근길 무렵에는 대부분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도 크게 내려가겠습니다. 대구의 낮 기온 16도, 안동 15도로 어제보다 최고 6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영천의 아침 기온 10도, 청도는 12도로 어제보다 높겠지만 낮 기온은 어제보다 5, 6도가량 낮겠습니다. 경북 남서 내륙 지역 아침 기온은 10도 안팎으로 출발해 낮 기온은 16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예천의 아침 기온 10도, 낮 기온 16도 예상됩니다. 포항과 경주의 낮 기온 16도, 울릉도와 독도는 14도를 밑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를 일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내일은 잠시 고온 현상이 나타나겠고요. 주말 동안에도 맑고 따뜻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